자, 오늘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두 분 모셨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팀장님, 레몬리서치의 이상엽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래도 좀 웃으면서 간만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 저희가 5시에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내일도 그리고 이번 주도 다음 주까지도 두 분이 나오실 때까지도 쭉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주전부리로는 다 섹터를 준비해서 전반적인 시황과 앞으로의 느낌? 이런 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상엽 이사님부터. 네. 말씀드리면 이번 주가요. 사실 변곡점이었습니다. 오. 진짜로. 네. 네, 그러니까 뭐 이번 주에 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많다 보니 또 뭐 이제 이틀 후에 이제 삼성전자보다 반도체 실적이 더 잘 나올 것으로 보이는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있고 이제 그것만이 아니고 이게 그 최근에 시장은 이제 그 가자지구의 지상전 투입이 되냐 안 되냐 그게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그쪽에서의 변곡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게요, 지금 유엔에서 얘기를 하기에는 지금 최근에 구호 물품이 가자지구로 지금 며칠째 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좀 부족하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구호품은 들어가고 있지만 연료는 지금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는 그 가자지구의 그 연료 비축량이 고갈되는 게 앞으로 이틀 남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마스에서도 뭐라고 해요? 그 이제 그 인질 협상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다 지금 그런 이유가 한 2, 3일 안에 지금 연료가 부족하면 병원도 안 들어가고요. 지금 뭐 산업시설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변곡점이었기 때문에 뭔가 지금 2.8 전쟁에 있어서도 이번 주가 굉장히 큰 변곡점이겠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 관련된 뉴스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 근데 지금 이틀이라고 했잖아요 유엔에서 근데 예. 이틀 후에 또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또 미국을 또 방문하네요. 그렇죠. 26일부터 28일까지 참 묘하게도 이런 타이밍이 정확히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그렇다고 치더라도 변동성이 커진다고 하면 다음 주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10월 30일에서 31일 중국에서요 전국금융위원회가 개최가 되는데 이게요 5년마다 진행된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매년 진행되는 것보다 5년마다 진행되는 전국금융위원회가 개최가 돼? 그러면은 여기에서 얼마나 중요한 내용들의 그런 중요한 내용이 발표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 증시도 그래 이번 주 또 오늘 보니까 어제부터 또 이제 중국의 또 이제 국부 펀드가 어제부터 ETF를 매수를 했다고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매수할 거야라고 또 의지까지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굉장히 큰 변곡점이었는데 좀 변동성은 컸지만 오늘 중요한 저점을 좀 잡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쟁 상황도 무언가 좀 나아지는 듯한 그런 기류가 좀 포착이 되고 뭐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호재들 이런 게 좀 반영이 되면서 앞으로도 좀 기대할 수 있을 그런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민재기 팀장님은요? 네, 일단 저는 뭐 우리 이상희 유사님이 이제 좀 큰 그림을 예. 그려주셨으니까 저는 내부 이제 수급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은데 예. 사실 저는 이제 오늘 내일 그러니까 이번 주 뭐 하수 목 정도에 좀 자율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원래 좀 가지고 있었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는 일단 최근에 아마 이런 언론 기사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미수금이나 반대 매매 관련된 부분이 연일 최고치. 그래서 1조 4천억이나 강제로 청산은 당했다. 근데 엄청 안타까운 이슈죠. 그죠? 근데 보통 우리가 뭐 저는 한 20년 넘게 지금 시장을 같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됐을 때가 주가는 결국에는 안타깝게도 이 물량들을 한번 흔들어 버리고 바닥인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임박했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사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저는 사실 좀 상승을 계속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아침에 이 코스닥이 5분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출발했다가 살짝 시가를 이렇게 지키지 못하고 약간 밀려버리니까 순간적으로 또 아마 이거 도저히 이거 안 되는구나라고 싶어서 아마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또 이제 내일 반대 매매를 걱정한 물량들이 나온 것 같고요. 예. 그 물량을 받고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진바닥을 만든 게 아닌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오전에 그런 부분들까지 손바뀜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외국인들이 그 물량을 오늘 한 800 정도 코스닥에서 받아갔죠.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 뒤, 2주일 뒤, 3주일 뒤에도 예. 계속 쭉 올라가야 될 텐데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퀘스천입니다. 왜요? 추세적으로 반등이 계속 이어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 일단 조금 쉽게 제가 기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보통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차트상 보는 게 주가랑 이동평균선과의 이격이 얼마나 벌어졌는지를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격도가 많이 벌어지면 좁히려고 하고 또 벌어졌다가 좁히려고 하고 하는 이러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격도를 많이 보는데 제가 최근에 한 6년 동안 이렇게 최근에 빠졌을 때 이격도를 그려보면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낙폭이 그렇게 컸을 때 120 이동평균선과 이격이 이 정도 가면 보통 바닥이 왔기 때문에 거의 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120의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우하향으로 이렇게 그릴 때는 우상향이면 괜찮은데요. 우하향일 때는 올라가더라도 보통은 부딪히고 올라가더라도 부딪히고 추세적으로는 회복하지 못하고 한번 이 기울기가 꺾이면 꽤 오랜 기간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이 좀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이걸 보고 진바닥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많은 분들이 최근에 ADR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ADR. 네, ADR. 이게 20일 동안에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를 이제 백변율로 나눈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최근에 1년에 거의 두세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위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미수금과 반대 매매가 청산이 됐기 때문에 다만 이런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2주, 3주 뒤에 이어지려면 뭐 좀 우리가 제반되어 있는 펀더멘탈이나 매크로 관련된 부분들이 훨씬 더 지금보다는 좀 좋아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 기술적 반등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면 두 분 요것도 궁금한데 몇 포인트 정도의 수준까지 보시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개별 종목 장세니까 지수는 의미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코스피는 얼마 정도, 코스닥은 얼마 정도의 반등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이상엽 이사님은요? 네, 저도 이제 아까 이제 이번 주가 변곡점이었고요. 다음 주도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예. 그거 말씀드린 거는 그래도 긍정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지수는 코스피는 아주 높진 않지만 코스피는 일단 2,400을 강하게 돌파하고 안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80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하고 안착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2,400 전후까지 2,400까지 갔다가 밀릴 수도 있고 코스닥도 한 800포인트 수준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현 시점에서 뭐 지금 시점에서 뭐 2,500 이상을 얘기하고 뭐 코스닥도 뭐 800, 340 이상을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지수 좀 체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들고 그리고 잠깐 여기 노트북 화면 보여주시면은 제가 뭐 위에도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올 만한 곳에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래량을 보시면 제가 추세선을 좀 그어놨잖아요. 이걸 보면은 좀 오늘 좀 아랫골이 길게 달고 굉장히 큰 변동성이 있는 상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세적으로는 거래량이 좀 미진하구나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 사실상 지금 코스닥 일봉을 갖고 말씀을 드리지만 어제 코스닥의 하루 거래 대금이요. 5조 1,000억밖에 안 됐습니다. 5조 1,000억이면 거의 4조 원대라고도 큰 차이가 없는데 올해 2023년에 코스닥의 하루 거래 대금이 4조 원대를 기록한 게 1월 2일 하루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어제 거래 대금이 진짜 급감했었다. 근데 오늘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정말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 무시 못하는구나. 보통 많이 이렇게 하락했을 때 시장이 변곡점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네. 어제 거래 대금이 그런 것도 좀 보여줬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포인트 정도요? 그래서 2,400? 2,400, 800. 2,400하고 800? 800. 그거 얼마 안 남았는데 물론 이제 종목들은 굉장히 크게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근데 지수만 놓고 보면은 그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고 안착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돌파하는 힘이 약하다. 그럼 또 밀릴 수 있다. 뭐 그런 지수를 말씀드린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참고해 주겠습니다. 민재기 팀장님은요? 네,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 2,400과 2,450원에 이번에 내려올 때 입이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이 입이라는 게 뭐냐면 갭 저항이 열려져 있다라는 예. 거거든요.
그 저항 하나하나가 다 에너지가 지금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기가 좀 만만치 않다라는 부분. 그래서 의미 있게 제가 이제 사실은 이게 그 최근 5년 동안에 외국인들이 의미 있는 순매수 3천억 이상 순매수가 들어왔을 때 코스닥 바닥 찍은 경우를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그런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갭 구간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고, 이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차트는 코스닥의 경우인데요. 이번에 고점과 그다음에 최근에 저점이 한 760포인트 되는 것 같아요. 종가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당겼을 때 이게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로 가지고 우리가 반등의 폭을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예. 한 3분의 1 정도 38%의 되돌림 되는 구간이 820포인트 정도가 되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반등은 800과 820 정도까지만 한번 노려볼 수 있고, 진짜 그래도 강하게 반등이 세게 나온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전쟁이라든지 이런 분위기 좋아서 나온다. 그러면 200일선 있는 840까지도 가능하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 저는 아마 800과 820 정도에서 저항에 좀 부딪히지 않겠나. 그래서 최근 반등을 이용해서 만약에 이번에 현금을 좀 못 만드신 분들은 오히려 저는 현금을 일부 좀 만들어 두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등 시 매도 전략. 일부는 좀 챙겨놓는 전략. 예. 자, 그러면 큰 그림 한번 이야기해 봤고요. 반등은 뭐 2,400에서 2,430, 800, 820 요 정도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짧은 반등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로운 경제 채널 EBC